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사시는 한 직장인 여성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져 이대로는 이혼할 수도 있겠다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아니, 어쩌면 조만간 다시 싱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오랜 시간 혼자 지내던 제가 뒤늦게 사랑을 만나 결혼했지만 지금은 이 결혼이 맞는 걸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결혼에 대해 특별한 환상이나 기대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화목하신 편이었고 직장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이신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외동딸이었죠. 아버지는 성실하셨지만 항상 피곤하셨고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대학에 가면서 제가 좀 더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하루는 끝없는 집안일의 연속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출근 준비를 돕고 청소와 빨래를 하고 나면 이미 반나절이 지나가 있었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나면 장을 보러 가고 돌아와서는 저녁 준비에 나서셨죠.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다시 식사를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하루가 끝나곤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하루가 너무나 답답해 보였고 그런 일상이 제 삶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능력 있는 직장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몇 번의 이직을 거쳐 지금의 직장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저녁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었죠. 그 시간에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며 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유로운 싱글의 삶을 만끽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문득 혼자만의 즐거움이 점점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입니다. 기대 없이 나간 자리에서 만난 그는 40대 초반의 전문직 남성이었고 무엇보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저와 잘 맞았습니다. 그는 결혼 후에도 제가 계속 일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며 집안일은 둘이 공평하게 나누자고 말했죠.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그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저와 함께 집안일을 분담했고 바쁘지 않은 날에는 저녁을 함께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일은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에 가까운 그의 업무 특성상 일이 늘어나면서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집안일을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는 아침 식사 준비를 제가 혼자 하게 되었고 빨래와 청소도 도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힘들어졌고 이런 생활이 이어지면 어머니처럼 모든 가사를 떠맡게 될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남편의 아침 식사 준비를 그만두기로요. 며칠이 지나자 남편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아침밥만이라도 해주면 안 돼? 출근이 너무 이르고 피곤해서 그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야, 나도 일하는데 왜 항상 내가 아침 준비를 해야 해? 나도 아침을 먹지 않잖아. 자기가 먹고 싶으면 스스로 준비해. 남편은 순간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자 남편은 아침 식사를 집에서 하지 않고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해결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제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모든 집안일을 떠안게 될 거야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남편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남편이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자기가 먹은 것만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집에 쌓인 설거지를 다 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자기 몫만 하는 남편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왜 내가 먹은 그릇은 안 치워? 설거지도 자기 것만 하겠다는 거야? 남편은 피곤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말했잖아. 집안일은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그래서 난 내가 먹은 건 내가 치우고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치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아? 우린 부부야. 서로 도와가며 살 수 있는 거잖아. 남편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하지만 밤늦게 퇴근해서 아침에 밥솥 한번 눌러주는 것도 거절하는 당신을 보며 그 생각이 바뀌었어. 내가 바쁜 건 당신도 알잖아. 그 후로 남편은 정말로 자기 살림만 하게 되었습니다. 빨래도 자기 것만 따로 하고 주말에도 각자 식사를 준비했어요.
같이 하던 저녁 요리나 가벼운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명절을 앞두고 있었어요. 시댁에 갈 준비를 하던 중 남편이 말했습니다. 명절에 난 혼자 시댁에 다녀올게. 당신은 친정 가서 시간을 보내. 저는 너무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명절에 각자 부모님을 챙기자는 건 처음 들어. 남편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서로 각자 가족 챙기면 되잖아. 그게 공평하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시댁에 제가 가기 싫어해서 혼자 온 것처럼 둘러대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날 밤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결혼이야?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대로는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 이혼하자.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심으로 이혼을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다음날 남편은 변호사를 찾아갔고 저에게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에 대한 설명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은 냉정했고 제가 아침을 다시 준비하겠다고 말해도 그의 마음은 이미 떠난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자 대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의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되었고 집안은 점점 더 하숙집처럼 변해갔습니다. 식탁은 함께 쓰지만 식사는 각자 따로 했고 청소나 빨래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해 살림을 나누고 공평하게 하려던 의도가 결국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든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집안이 너무 고요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중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더는 이렇게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의 생각이 그리워. 서로 함께 힘들고 기뻤던 시간들 말이야. 그 말을 듣자 억눌러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바로 답할 수가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알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하지만 우리 둘 다 너무 완고했던 것 같아. 나는 내가 엄마처럼 모든 가사를 떠맡을까봐 두려웠고 당신은 당신대로 너무 바빴던 거잖아.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지 못했어. 공평함을 위해 다투다가 정작 중요한 건 잊고 있었던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만을 하나씩 풀어갔죠. 공평함은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합의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가사 분담을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기로요. 그 후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갈등은 여전히 있었고 완벽하게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조금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노력했고 저는 제 마음을 조금 더 열고 남편을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달리 아침에 함께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함께 나란히 출근 준비를 하기도 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우리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꾸준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지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정말 피곤한 날이었어. 그래도 이렇게 집에 와서 당신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 그 한마디가 저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부부 사이에 벽이 생긴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말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저는 조용히 웃으며 저녁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중에는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풀어갔습니다. 이전에는 각자의 몫만 챙기며 살아가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다시 조금씩 서로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날에는 제가 하는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했고 제가 일이 바쁜 날에는 남편이 미리 준비를 해두기도 했죠. 물론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툰 후에는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감정을 풀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토요일 아침에 커피를 준비해주며 저를 깨웠고, 우리는 동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간단한 식사를 만들어 함께 즐겼습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휴가 때는 어딘가로 떠나볼까? 둘만의 여행 말이야. 그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여행을 간 건 결혼 초반이었고, 그 후로는 바쁜 일상과 갈등으로 여행 같은 건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짐을 싸서 떠났고, 여행지에서 함께 웃고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여행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결혼 생활은 결코 하나의 정답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공평함이라는 잣대로 서로를 재고 비교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일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의 고단함을 알아주고, 때로는 작은 배려 한마디가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이제 우리 부부는 완벽하진 않지만 각자의 부족함을 메워주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작은 노력들이 쌓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고, 저는 이제야 진짜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은 끝없는 학습과 조율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 상처를 봉합하며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조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도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릴게요.